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다음 주에는 네 종목이 청약을 하는데 네 종목 모두 청약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버넥트라는 종목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버넥트, ALT, 파로스바이오, 그리고 유안타 스펙 14호가 같이 청약을 합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인데요. 네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하니까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할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날은 7월 26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넥트는 이날 단독으로 상장하는 것 같고, 다음 날에는 ALT 그리고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같이 상장하는 일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은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변경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은 종목이죠.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넥트는 XR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서 원격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해결을 해야 했는데 버넥트가 준비하는 솔루션은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솔루션은 앞으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넥트는 XR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업용 XR 솔루션은 현재 국내에서는 3개 회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PTC 코리아라고 해서 외국계 솔루션인데 시장 점유율을 과반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기업인 버넥트나 맥스트가 이 회사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버넥트는 22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19%인데요. 아직까지 1위와는 격차가 좀 크게 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 경쟁사인 맥스트보다는 약간 더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넥트는 LG그룹과 하나그룹 등 일부 대기업하고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솔루션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화그룹은 21년도에 버넥트에게 100억 원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솔루션을 사용해보고 포텐셜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버넥트의 2대 주주는 한화인데요. 상장 후 지분을 8.5% 보유를 하게 되고 최대 주주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최근에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던 필에너지나 와이랩은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다만 실적은 부진합니다. 특히 매출액보다 적자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22년 매출액이 51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은 141억 원이 마이너스였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8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다른 메타버스 종목들처럼 부진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2억 원, 21년도에는 36억 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51억 원으로 나름 성큼성큼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미래 실적을 추정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향후 예상 실적을 보면 내년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예상 매출액은 146억 원이고 이익은 2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니까요. 이 회사의 BEP 매출은 약 120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2년 매출액이 약 50억 원 정도였으니까 22년 매출 규모의 2.5배 정도가 성장한다면 회사는 흑자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보다 매출이 정말 크게 늘어나야 하지만 그래도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아주 과도하지는 않는 회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간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수요 예측 보면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1824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8.6%였는데요. 최근에 메타버스 종목이 하나 상장했었는데 이노 시뮬레이션이었죠. 두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이노 쪽이 약간 더 높았지만 의무 확약 비율은 버넥트가 약간 더 높았는데요. 그래서 여하튼 버넥트도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청약하는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오늘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는데 바이오 종목답게 수요 예측 결과는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여하튼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일요일 아침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자세하게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8.6% 신청이 들어왔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8.4%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량과 건수 차이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3개월 확약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개월, 6개월 확약 순서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공모가는 초과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2,400원 초과해서 1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여기 17,000원을 신청한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래서 주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모가를 나름 시장 친화적으로 올렸다고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넥트는 이번 IPO로 307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743억 원입니다. 이 종목과 비교를 해볼 만한 기업이 두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경쟁사인 맥스트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상장했던 이노시뮬레이션입니다. 오늘 주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맥스트는 오늘 주가가 9,730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1,904억 원이었고요. 2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SR은 약 6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노시뮬레이션도 같은 기준으로 PSR은 11배 정도 되고요. 버넥트는 PSR이 34.5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PSR 배수가 아니고요. 시가총액입니다. 맥스트는 1904억 원, 그리고 이노시뮬레이션도 1935억 원으로 둘 다 1900억 원대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넥트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743억 원이기 때문에 애초에 덩치가 있는 상태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상장일의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밸류는 조금 애매하다고 보이지만 결국 상장일 프리미엄이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 체크하겠습니다. 원래 160만 주를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모집 수량을 192만 주로 32만 주 늘렸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 보니까 공모가도 높이면서 모집 수량까지 같이 늘렸는데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48만 주가 배정되고요.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 일반 고객이라면 2만 4천 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1억 9,2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2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16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청약수 수료는 2,000원입니다. 올해 대신증권이 주관했던 종목 중에서 일반 공모에서 흥행이 나왔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유로메카가 대신증권이 주관했던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흥행한 종목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약 17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유로메카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지만 현재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작년 가을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청약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예상을 해서 이번 종목은 25만 계좌 참여를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균등 배정 수량이 24만 주이니까 25만 주가 참여한다면 균등 배정 확률은 96%입니다. 그래도 모집 수량을 늘리다 보니까 배정 확률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1일차가 끝나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은 373만 주로 전체 물량의 34% 정도 유통됩니다. 유통 물량이 약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의무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나 주었으면 좋겠고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598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은 194만 주가 있고 전체 주식의 17.8%인데요. 공모주주 물량보다 기존 주주 물량이 약간 더 많습니다. 기존 주주 명단을 보면 이 종목은 개인 주주가 없습니다. 전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11곳이 어느 정도는 골고루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장일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총 6번의 우선주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우선주들은 전부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추가로 나오는 물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들 발행 단가를 보면 기존 주주들의 취득 가격을 유출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우선주들이 발행하고 나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식수가 10배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200%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1200%면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12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까지 합쳐서 주식수는 13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액면 분할로 10배, 무상증자로 13배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식수는 총 130배가 늘어났고요. 반대로 발행 가격은 130으로 나누어 주면 주당 취득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총 6번 발행이 되었지만 연도별로 보면 18년, 19년, 그리고 21년으로 구분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130배를 적용하면 18년도에는 약 39만 주가 발행이 되었고요. 취득 가격은 2,53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약 190만 주, 취득 가격은 4,192원이었고요. 마지막 투자를 받았을 때가 21년 말이었는데 이때 179만 주가 발행이 되었고 이 당시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주당 11,154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공모 가격이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마지막 투자자들은 공모가 대비 5,000원 정도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요. 여하튼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취득 가격과는 관계없이 상장일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 취득 가격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비교를 했던 이노시뮬레이션 상장일의 시초 가격은 199%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는 200%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초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않았었는데요. 버넥트도 이노시뮬레이션처럼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 최대 주가는 64,000원이 되고요. 300% 상승한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노시뮬레이션처럼 200% 상승이 나온다면 주가는 48,000원이 되는데요. 단독 상장하는 일정이니까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노시뮬레이션도 일단 청약 다들 하시겠죠. 네, 물론 저도 청약할 생각입니다. 다만 같이 청약하는 종목이 3개가 더 있다 보니까 비례 청약을 어디로 할지는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종목 중에서 가장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 ALT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일단은 그 종목 결과를 보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필에너지 호가창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녁에는 ALT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